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고시도 오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이 있습니까? 1학년?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순전히 1학년은 없죠? 그 1학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지금 2학년들 있죠? 2학년들.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학년은 괜찮아요. 2학년은 2학년 겨울방학 하자마자 오세요. 하자마자 오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2학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임용유예 기간이 1년이죠. 그걸 염려할 건데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휴학하고 시험 2차 시험이 끝나면은 6월 말이니까 계절학기 들어가고 그 다음 2학기 다니다 보면은 발표가 나요.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임용유예가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가 하면은 내년입니다. 내년 5월에 여러분들이 연수원에 들어갈 때 그때로부터 1년이 카운트 되니까 졸업할 때까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대학생으로 즐기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계절학기에 이렇게 모아야 되고 또 학점을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담은 있어요. 그 부담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임용유예 기간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들어오면은 뭐 공부하기에는 괜찮은 시기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너무 어리지 않은가 이런 염려는 있어요. 너무 아가들 아닌가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어떤가요? 본인들은? 뭔 소리야 내가 다 컸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고시라는 혹독함 이걸 견디기에는 조금 어리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의지가 넘치면 들어오세요. 의지가 넘치면. 더 이상 억누르기가 힘들다. 나는 고시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들어오시고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2학년 때까지 놀고 싶은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더 노세요. 놀고 싶다. 부모님 손에 끌려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건 때문에 오시면 안 되고 놀고 싶으면 시큰 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한 시기는 3학년인데 3학년은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요. 제가 볼 때는 3학년 마치면 전공도 어느 정도 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3학년 되면은 학교에서 받는 대접이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선배 이런 느낌이니까 내가 뭔가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할 때예요. 그때 오면 좋은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시험이 안 되면은 학교 돌아가면 4학년인데 이게 학년이 졸업 시즌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적기는 3학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2학년이 진입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 그 다음에 최연소를 노린다 이렇게 하면 2학년 때 진입하는 게 나이선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입이 조금 늦은 감이 4학년하고 아니면 졸업 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학년이 오면은 이제 제일 공부 측면이나 본인은 성장 측면은 제일 바람직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의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또는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 준비는 안 하더라도 마음적 준비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올해 갈 것인가 내년에 갈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오는데 4학년들은 대뜸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취업을 고민하다가 고시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못 견뎌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경우인데 그거는 졸업하고 오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도 우리 35살 학생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 33살, 31살 30대도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고시에 대한 열정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냥 상황에 또 밀려서 한번 고시를 해볼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학생들의 성공 확률이 의지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제일 주축은 2학년, 3학년들이고 4학년이 오면은 아유 이거 지금 마음이 급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졸업하고 오면은 그때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들 적극적으로 오시고 4학년에 오면은 장점이 있어요. 뭐 세상 호기심은 뭐 제로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해야 돼요, 오로지. 코너에 몰렸고 뭐 놀 거는 3년 동안 불태웠으니까 다 탔을 것이고 4학년 고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졸업이면은 나이가 많아서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리적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기를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신 분들은 1월에 오세요. 3월에 오면은 이게 전 코스인데 시행착오가 중간에 발생하면은 시험의 위험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에 오면은 무지 급합니다.
9월 이후에 오면은 내년 시험은 패스하고 후년을 노리자 이런 심리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에 오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윤재는 7월에 왔죠. 7월에. 얘기 들었던 윤재는 12개월 했어요. 그 윤재 보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네가 3월에 왔더라면 그 1등하고 평균 한 2점 정도 차이 났으니까 1, 2등은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7월에 온 여학생이 이번에 발표한 시험에서 저경직에 4등으로 합격했는데 그 학생도 후회를 합니다. 3월에 왔더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을 텐데 그 3월에 온 학생들은 1월에 왔더라면 훨씬 여유가 있을 텐데 다질 텐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오지 마시고 1월에 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3월까지는 뭔가 여러분들이 비전문적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방학하게 되면 그 2달을 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 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직렬도 고민합니다.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일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뭐 재경이 그 5급에 꽂히니까 재경이 되면 멋지죠. 뭐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는 간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 5급은 시험이 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5급하고 7급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재경을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좀 살피세요. 이 요건을. 그래서 경작을 전공했는가 이렇게 살피시고 그 다음에 피셋은 2개월 미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쪽에 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4개월 하면 열심히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차 공부에 들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2개월 미만으로 피셋을 통과하는데 본인만 4개월 하고 6개월 하고 이렇게 한 경쟁력이 본질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재경직 하는 학생들 보면은 수능 2등, 8등, 14등 이런 학생들이 역대 합격자들 중에 즐비합니다. 즐비하기 때문에 나는 재경직이 내 적성에 맞아요. 이것만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일행이든 재경이든 아주 신중하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오세요. 일단 나는 저 조건에 맞지 않지만은 재경직 하겠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시면 안에서 갈라집니다.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재경에 정말로 소질이 있구나. 나는 수리에 밝구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쭉 가시고 아 글을 써보니까 내가 논문에 탁월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시고 그걸 또 학원에서 어느 정도 가려드립니다. 가려드리니까 지금 여러분 꿈대로 가세요. 나는 재경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시고 국립외교원하고 국제통상직인데 성격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외교원이 피셋이 조금 낮으니까 이렇게 이동이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유 때문에 이동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 정하셔가지고 이 외국어 받침이 좀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외교원 쪽으로 가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국제통상하시되 외교원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수험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원은 3과목이에요. 3과목. 그리고 이번에 합격한 수험기간인데 1년 이내 이번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발표한 시험에서 수험기간에 1년 이내인 학생들 합격률이 40%입니다. 합격생 중에. 우리 학원의 예를 들면은 제일 빨리 합격한 학생은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5달 반 만에. 그런데 이 학생은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 게 경작 전공이에요. 그 국립외교원의 경작, 국제법, 국제정치 3과목인데 이게 통합논술은 독자적 과목이 아니니까 없는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3과목인데 경작이 한 7, 80%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경작하니까 경작을 뭐 90점 가까이 맞아버렸어요. 그 다음 2과목이 뭐 50점, 40점 이렇게 맞아도 컷 이렇게 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만에 되는 친구들은 1년에 아마 조사해보면 한 2명씩은 나옵니다. 학원 안, 학원 밖. 그 다음 학원 하는 경험으로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독일어 학과를 나와서 외국 가서 4년 독일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진입한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10개월입니다. 그 국립외교는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요 2직렬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는 좀 빨리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하면은 외교원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외교원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치열성도 5급 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특화된 학생들이다 보니까 경제학이 조금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통상보다는 외교원이 빨리 끝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